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시상식 무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지고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제 아들 한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이라는 황금빛 트로피를 든 채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영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며 장내에 울렸습니다. 한지훈 명장님,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감격에 젖은 듯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이크에 대고 제 심장을 찢어놓는 가장 완벽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1년 전 돌아가신 저의 유일한 스승이자 아버지 한철민님께 바칩니다. 그의 눈에서 악어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순간 저는 차갑고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 싸구려 TV 화면을 향해 먹고 있던 컵라면 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국물이 벽지를 타고 지렁이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래, 내 놈의 진짜 아비가 지금부터 내 놈의 스승이 되어주마. 지옥에서 온 가장 무서운 스승이.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철민. 평생을 차가운 쇳덩어리와 기름 냄새 속에서 살아온 기계 기술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은둔의 명장이라 불렀죠. 제가 만든 기계 부품은 100만 번을 움직여도 단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부심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저와는 달리 번듯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저는 녀석이 저처럼 기름때 묻히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졸업 후에 제 작은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기술을 자신이 물려받아 세상에 알리겠다고.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 녀석은 기술보다 돈과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제 평생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깎는 법, 도면을 읽는 법, 그리고 기계의 작은 신음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내는 저만의 비법까지도.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의 역작,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자동화 기계의 설계도를 완성하던 날, 저는 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낡은 설계도 뭉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청춘과 땀과 영혼이 담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들아, 이제 이게 내 것이다. 나보다 더 위대한 명장이 되어다오. 지훈은 감격한 얼굴로 제 앞에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난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들은 저를 공장장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는 어딘가 모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이 아닌 차가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죠.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기술도 한물 가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쉴 때도 됐다. 그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제 평생의 기술을 손에 넣자마자 저를 구시대의 태물 취급하며 제 손으로 세운 이 공장에서 저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차마 아들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핏발선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제 작업복을 벗어 던지고 공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그날따라 유난히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앞에서 아들이 의사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술비요? 제가 왜요? 저분은 이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연을 끊었습니다. 그놈은 제 아내의 수술비조차 내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줬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완벽한 배신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대외적으로 제가 아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시골로 내려가 요양하던 중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죽은 아버지라는 비극적인 스토리는 그의 성공 신화에 아주 훌륭한 조미료가 되어 주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간 아들에게 존재마저 부정당한 아버지. 그는 과연 이 지옥 같은 배신 속에서 어떻게 복수를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아들이 훔쳐간 그 완벽한 기술 속에는 아버지만이 알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소름 돋는 반격의 서막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TV 속에서 내 아들 한지우는 죽은 나를 팔아 살아있는 신하가 되고 있었다. 나는 텅 빈 컵라면 그릇을 발로 차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하 단칸방의 유일한 창문으로 도시의 더러운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왔다. 나는 그 불빛 아래 기름때와 녹으로 얼룩진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 평생을 쇠를 깎고 기계를 어루만지며 살아온 이 투박한 손. 아들은 이 손을 구시대의 태물이라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손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아들에게 버림받은 분노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다는 것을. 그래 내놈의 진짜 아비가 지금부터 내놈의 스승이 되어주마. 지옥에서 온 가장 무서운 스승이. 나는 벽에 걸린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단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내 분신과도 같은 옷이었다. 옷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났다. 그 냄새가 죽어있던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복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법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내 아들의 왕국, 지운 정밀 기계의 정문 앞에 섰다. 하지만 나는 회장 한철민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허름한 이력서 한 장을 손에 든 나이 많은 일용직 노동자 김철수로 그곳에 서 있었다. 어르신, 연세도 있으신데 이런 험한 일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공장장은 내 행색과 이력서를 번갈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최대한 늙고 어수룩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말했다. 집에 아픈 마누라가 있소. 뭐든 시켜만 주시오. 굳은 일, 험한 일 가리지 않겠소. 나의 절박한 연기에 공장장은 측은한 눈빛으로 한숨을 쉬며 결국 나를 받아주었다. 그렇게 나는 내 아들의 왕국에 가장 미천한 유령 기술자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공장에서의 내 역할은 바닥에 기름때를 닦고 쇠 부스러기를 치우는 가장 낮은 일이었다. 젊은 기술자들은 나를 어이 김씨라고 부르며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기 일쑤였다. 그들은 자신들 발밑에서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이 늙은이가 자신들이 숭배하는 한지훈 명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무시 속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왕국은 겉보기와는 달리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야, 어제 납품한 부품 또 불량 났대. 반품 들어왔어. 미치겠네. 사장님이 원가 절감하라고 싼 재료만 쓰게 하니 이 모양이지. 예전 회장님 계실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젊은 기술자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청소하는 척하며 불량품이 쌓여있는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부품을 집어드는 순간 내 온몸의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내가 설계한 부품이 맞았다. 하지만 그 감촉, 그 무게, 그 미세한 균형이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내가 설계도에 명시했던 강철 합금이 아니었다. 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중국산 저급 철을 사용한 것이 분명했다. 내 아들은 단순히 내 기술만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기술의 영혼을 팔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밤이 되면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와 그날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부품의 불량률, 직원들의 불만, 그리고 아들 지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한 남자의 존재. 그의 이름은 박상무. 내 아들의 오른팔이자 이 공장의 실세처럼 보였다. 그는 유독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곤 했다. 마치 내 정체를 의심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나의 가짜 조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복수를 가로막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인가. 어느 날 나는 기계의 미세한 소음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채는 내 능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야간 근무를 핑계로 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아들이 명장의 역작이라며 홍보하는 자동화 기계 앞에 섰다. 기계는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들리고 있었다. 수만 번의 작동 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쇠가 갈리고 베어링이 엇나가는 그 끔찍한 비명 소리가. 이 기계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어. 곧 터질 게야. 나는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철수 씨? 박상무였다. 그는 유령처럼 내 등 뒤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적과 마주하게 된 아버지. 그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예견한 기계의 비명은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등 뒤에서 들려온 박상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제 등골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늙고 어수룩한 청소부 김철수의 가면을 다시 뒤집어 쓴 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제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뱀처럼 번뜩이며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소이다, 상무님. 그냥 기계가 참 좋다고 혼잣말을 한 것뿐이요. 저는 최대한 어눌한 말투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제 진짜 정체를 끄집어내려는 듯 집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 귀에는 분명 기계가 비명을 지른다고 들렸습니다만. 김철수 씨, 당신 정체가 뭡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눈빛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평범한 막노동꾼의 눈빛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해서 어리숙한 늙은이를 연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인가?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계산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상무, 이자는 내 아들의 충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진짜 기술자의 피를 가진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내 아들처럼 경영이나 돈에만 미친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이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래, 이놈을 이용하는 거다. 이놈의 의심을 내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로 만드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다른 가면을 꺼내 썼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지만 지금은 태물 취급받는 늙은 기술자의 가면. 상무님 눈은 못 속이겠구먼 맞소. 내가 비명을 지른다고 했소. 저 기계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제 단호한 말에 박 상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안에는 경멸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죽어가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기계는 우리 한지훈 명장님의 역작입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기계라고요. 완벽? 흥.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다 완벽한 줄 아시오? 나는 소리만 들어도 아오. 저 기계의 심장, 메인 기어박스 3번 축 베어링이 지금 마모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소. 윤활유 공급 라인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압력이 새고 있다는 뜻이지. 이대로 열흘만 더 돌리면 베어링은 파괴되고 기어는 박살나고 이 공장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단 말이오. 제 입에서 수십 년간 제 몸에 새겨진 기술자의 언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계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소리만 듣고 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열흘 후에 보면 알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자네나 자네가 모시는 그 잘난 명장님이나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테니. 저는 그 말을 남기고 그를 지나쳐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의심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을.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그의 마음을 잠식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상무의 행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찰했습니다. 제가 기계 옆을 지나갈 때마다 그는 제 표정 하나, 손짓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리고 저는 그가 밤마다 몰래 자동화 기계의 기어박스를 열어보고 윤활유 라인을 점검하는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확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기술자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아들 지훈이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해외 바이어들과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기계의 최종 점검을 위해 온 것이었죠. 그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우리 회사의 명운이 걸린 시연회가 열립니다. 이 위대한 기계는 돌아가신 제 아버님의 유작이자 저의 모든 것을 담은 역작입니다. 이 시연회만 성공하면 우리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공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내 놈의 명운이 아니라 내 놈의 명줄이 끊어질 날이겠지. 그때 박 상무가 지훈에게 다가가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기계에서 정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연회 전에 정밀 점검을 한번. 하지만 지훈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경멸 어린 표정으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 상무, 당신 미쳤어?
지금 이 완벽한 기계를 의심하는 거야? 당신까지 어디서 굴러먹던 늙은이 헛소리에 놀아나는 거냐고. 그들의 대화를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유일한 충신마저 스스로 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옥의 막이 오를 월요일의 시연회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밝혀진 기계의 치명적 결함, 그리고 아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고립된 충신. 아버지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용해 가장 완마이너스벽한 복수의 무대를 완성할 것인가? 모든 것이 폭발할 운명의 시연회,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 밤 이후 공장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제 아들 지우는 다가올 시연회의 성공을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겠지만 그의 왕국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의 소리가 나고 있었죠.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공장을 홀로 서성이는 박상무의 희미한 그림자가 CCTV 화면에 유령처럼 잡혔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제가 뱉어놓은 비명이라는 독을 삼킨 채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만져보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설계도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상식과 저 늙은 청소부의 섬뜩한 예언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죠. 저는 그 주말 동안 단 한 번도 공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이제 그 씨앗이 의심의 땅속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독버섯으로 자라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지하 단칸방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연장들을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캘리퍼스, 묵직한 쇠망치, 그리고 제 손가락의 연장과도 같았던 낡은 스패너까지. 스윽, 스윽하고 숫돌의 연장을 가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 마찰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가는 한 늙은 전사의 숨소리였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것일까? 내 손으로 내 아들의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제 내면에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남은 연민이 망령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에 든 차가운 쇠의 감촉을 느끼며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품은 반드시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내 아들은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잘못 조립된 불량 부품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기술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무였습니다. 결전의 날 하루 전인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제 방의 낡은 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칠 사이 바싹 늙어버린 박상무가 폐잔병 같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 없이 술이 가득 담긴 종이컵을 내밀었죠. 우리는 공장 뒤편 녹슨 드럼통들이 쌓여있는 후미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싸구려 소주 냄새가 역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그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나는 한때 기계를 믿었던 사람이요. 저는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종이컵에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소. 당신 말대로 기어박스를 몰래 열어봤어. 3번 축 베어링 마모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더군. 아주 미세하게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균열이 하지만 사장님께서는 내 말을 믿지 않아.
오히려 나를 저런 늙은이 말에 놀아나는 등신 취급을 하더군. 나는 그의 눈에서 기술자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짓밟힌 깊은 굴욕감을 보았습니다. 자네는 아직 진짜 비명을 듣지 못한 게야. 그 작은 균열은 시작에 불과해. 내일 시연회에서 기계의 최대 부하가 걸리는 순간 그 균열은 이 공장 전체를 삼킬 거대한 아가리가 될 걸세. 박상무의 손이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소? 제발 제발 알려주시오. 이 공장은 내 청춘이 담긴 곳이란 말이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복수를 위한 마지막 덫을 놓았죠.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시연회 당일 내가 신호를 주거든 자네 손으로 직접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게. 자네만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어.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재앙을 막을 영웅의 역할을 주는 척하며 사실은 내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조연으로 그를 캐스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저는 홀로 남아 마지막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아내의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젊은 시절의 저와 함께 기름때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내가 저놈을 괴물로 키웠나 보오. 내 재능을 물려주면 나보다 더 위대한 기술자가 될 거라 믿었는데 그 재능이 오히려 놈을 교만과 탐욕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구려. 그러니 거두는 것 또한 애비인 내 몫이겠지. 차가운 밤이슬이 사진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장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제 아들 지우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마치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 지하 단칸방의 문은 활짝 열린 채 비어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초조하게 청소부들 사이에서 저를 찾았지만 제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감에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C 제한. 문자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네. 마침내 시작된 운명의 시연회. 아버지는 과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복수의 신호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조력자가 된 박상무는 과연 배신할 것인가? 복수를 도울 것인가? 모든 것이 폭발할 그 순간, 그 숨막히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시연회장의 공기는 값비싼 샴페인의 탄산과 사람들의 흥분된 기대감, 그리고 제 아들 한지훈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해외에서 온 거물 바이어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역작에 대해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죠. 이 기계는 단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정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공장 2층 관제실의 낡은 유리창 너머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놈의 기술이 아니라 내 놈이 죽였다고 말한 애비의 피와 땀이다. 저는 낡은 청소부 복장을 벗고 30년간 제 몸의 일부였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낡은 스패너 하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죠. 박상무는 시연회장 구석에서 땀으로 축축한 손을 바지에 연신 문지르며 저와의 약속과 아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충성심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며 계속해서 관제실 쪽을 힐끔거렸죠.
마침내 시연회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마이크를 잡고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제 아버지의 영혼과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만든 이 위대한 기계가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동 시작. 그의 명령에 거대한 자동화 기계가 굉음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바이어들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별처럼 터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희열이 떠올랐죠. 기계는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갔습니다. 최대 부하 상태. 바로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제실의 낡은 인터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공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지훈아. 그 낮고 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외쳤습니다. 누구야? 누구냐고.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내본 적 없는 차갑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그의 죄를 의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였다고 말한 내 애비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 놈의 유일한 스승이 될 게다. 헛소리.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넌 대체 누구야? 첫 번째 수업이다, 아들아. 원가 절감을 위해 내가 몰래 바꿔치기한 중국산 저급 베어링은 10만 번의 회전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99,999번째 회전이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계의 심장부 메인 기어박스에서 끼 이익 마이너스 하는 금속이 찢어지는 끔찍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계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로봇 팔들은 통제를 잃고 허공을 마구잡이로 휘저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시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상무, 당장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지훈이 절규했지만 박상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이 모든 것을 예언했던 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관제실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쾅! 마침내 기어박스가 폭발하며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수십억짜리 기계는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관제실에서 나와 아수라장이 된 시연회장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이어들은 분노하며 떠나갔고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사태를 카메라에 담기 바빴죠. 제 아들 지우는 망가진 기계 앞에서 넋이 나간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것을 망쳤어. 아니, 내 자신의 탐욕이 너를 망친 것이다. 너는 내 기술을 훔쳤지만 그 기술에 담긴 영혼은 훔치지 못했다. 기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다. 너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버렸다. 저는 제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스패너를 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철커덩하는 소리가 그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수업이다. 명장의 이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차가운 쇠붙이와 정직한 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사기 및 기술 조작 혐의로 멍하니 앉아있는 지훈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1년 후 지훈 정밀기계는 경쟁사에 인수되었고
저는 그 회사의 명예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가장 후미진 곳, 기름때 묻은 바닥을 닦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죗값을 치르고 나온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없이 작은 설계도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었던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완벽한 볼트의 설계도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기름 묻은 손으로 그 설계도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스승님.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과 오만이 아닌 40년 전 처음으로 쇠를 만졌던 그 시절에 서툴지만 진실된 빛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간 아들을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심판하고 마침내 진정한 스승으로 다시 태어난 아버지. 이 눈물겹고도 통쾌한 복수극이 당신의 가슴을 울렸다면,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저희 시니어 극장의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는 또 다른 지옥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